한덕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에코프로가 11% 넘게 급락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코스닥의 지수에도 사실 큰 출렁임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데 그래도 약보합 안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종목들이 그 자리를 메워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출렁였는데 네. 지금 다른 종목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좀 수급이 좀 수급을 갖고 가다 보니까는 지수는 안정적이다. 다만 에코프로 관련주가 제가 잠시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앞으로 빠질 이유밖에 없는데 너무나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하한가 들어가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급이 지금 바이오, 반도체, 뭐 로봇이라든가 지금 다른 쪽으로 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시장 상승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어느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지금 계속 수렴회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시장을 주도한 것들만 딱딱 들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에코프로 수급이 빠져나오면 갈 곳을 미리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선점할 종목을 오늘 좀 말씀드릴 거니까는 오늘도 좀 종목 들으시면서 내용까지 확실하게 쉽게 말씀드릴 거니까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 안에서의 자금 이동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일같이 두 가지 핵심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바로 직전에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지금 주가 수익 한 20% 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20% 급등 나온 건데 네. 엊그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 차트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 때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거기서 20% 급등이 나온 겁니다. 오늘 중엔 24%까지 올라갔던 건데 윤석열 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믹싱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 공정 중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믹싱을 만든 건데, 이 믹싱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일본이 독점하던 건데요. 이 윤석열 펜시가 개발에 성공하면서 SK온에 100%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가 LG 엔솔로 좀 들어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하루 잠깐 주춤하는 것 같더니 오늘 중에만 20%가 넘게 올라갔다 왔습니다. 신고가라 하더라도 결국 올라갈 만한 정도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내용이 확실하다 보니까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도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목표했던 15만 원을 또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만은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 좀 내용이 확실하다 보니까 오늘 것도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도 어제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에코프로 비입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모그린텍은 장중에도 강세를 좀 보였죠. 그리고 아모그린텍은 지금 테슬라의 이 자동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이 LFP 관련주로 불려지면서 삼성이 ESS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삼성이 아니라 그 테슬라가 ESS에 들어가면서 또 많은 기업들이 ESS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보는 겁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그 전에 말씀드렸던 화신 자동차 부품이 어제부터 강했었는데 화신이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 진출했는데 미국 시장에 같이 진출한 협력 업체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죠. 어제까지도 급등이 나왔었고 신고가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중에도 20% 넘는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시장은요. 빠진다.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있고 경기감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갈 종목들은 계속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용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내용 있는 종목을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 화신을 볼 때마다 약간 에코프로 BM을 놓쳤을 때 그 느낌이 그렇죠. 나거든요. 주가가 계속 오른다 해서 좀 조정받을 때 사야지라고 했는데 거의 조정이 없었어요. 네. 한번 올라서면은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따라잡기도 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화신을 매수하신 분들 지금 수익 충분히 누리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그 후발주가 될 수 있을지 현덕이 덕분에 두 가지 종목 첫 번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힌트부터 보면요. 에코프로 다음 타자 찾기. 제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네. 멘트를 적어오셨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몇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에 들어갔던 그 자금이 워낙 큽니다. 많죠. 근데 이 자금이 이제 빠져나오다 보니까는 에코프로가 올라갈 이유는 없는데 그 자금이 빠져나온다면은 어느 한쪽으로 들어갔을 때
워낙에 싼 게 많기 때문에 급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서 우리가 왜 이쪽을 봐야 되는가를 한번 내용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많은 투자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에코프로. 에코 거지라고 해가지고 에코프로 없으면 이제 뭐 바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증권가에서는 이 에코프로만 보고 울지 말고 조용히 오르는 엔터를 보라라고 하는 건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요. 에코프로하고 금양이 너무 오르면은 MSCI 탈락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금양 같은 경우도 이제 MSCI 지수 편입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꽤 크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그 MSCI 지수 편입 기준이 다음 주 17일 날 종가로 좀 나올 것 같은데 20거래일 동안 지금 시장 대비 평균 초과 상승률이 100%, 또 40거래일 동안 200%, 또는 60거래일 동안 400% 넘어가면은 편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60거래일 동안 400% 넘었기 때문에 편입이 안 될 가능성이 꽤 클 수밖에 없고요. 금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이 60거래일 대비 40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에코프로는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편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올랐다면은 사실 에코프로나 금양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고요. 에코프로는 편입이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가 없다면 이걸 갖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아마 많이 팔 것 같습니다. 그런 수급이 들어가는 거고 특히 K배터리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180조를 IRA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던 건데 이건 역시나 지금 이 미국의 보조금을 한국에 도식한다라는 건데 미국이 과연 그걸 줄까요? 아마 캡을 씌울 것이다. 국내 기업만 가져가지 못하게 캡을 씌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더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본다면 이미 한 차례 소동이 끝난 엔터주. 지금 사실 그 SM 때문에 한 차례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 소동이 좀 끝나면서 지금 SM 같은 경우도 그 8만 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안착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그 해외 가수들에 대한 어떤 공연 허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엔터 쪽에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엔터 쪽에서 가장 또 좋을 만한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외긴 했어요. 그 에코프로의 후발주, 그러니까 제2의 에코프로를 찾자라고 하면서 네. 산업이 반도체라던가 바이오, 네. 아니면 오늘 좀 핫한 자동차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엔터가 거론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는 제가 다음 종목을 하나 준비했고요. 아. 요거는 그러니까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지금까지 티는 안 납니다만 지금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또 발표하면서 네. 답답한 리오프닝을 움직이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답답한 리오프닝을 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또 이 엔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종목 내용 들어보시면은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이번에는 엔터 안에서 한번 먹거리를 찾아 볼게요. 첫 번째 공략주 디어유가 네. 나왔습니다. 오랜만인데요. 주가 상승의 디어유 네, 이건데 예, 예전에 많이 올랐다가요. 네. 주가가 많이 하락해갖고 뭐 디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아요. 이 버블이란 그 팬텀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SM으로 인한 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카카오가 SM 인수를 거의 확정 지으면서 그 수혜는 디오유가 좀 가져갈 거란 얘기죠. 일단 지금 그 버블 유료 가입자 숫자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 유료 가입 숫자가 170만 명이었는데 이번 1분기에 215만 명. 이게 평균 그 증가 속도 대비해 갖고 26%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료 가입자가 원래 증가하고 있었는데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아이브라든가 이 몬스타엑스가 이제 입점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카카오엔터의 자회사 소속인 아이브라든가 몬스타엑스가 입점하면서 이 버블의 유료 가입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고 지난 10일에는요 큐브엔터의 여자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B2B까지 입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료 가입자 숫자는 이번 연도에 더 증가할 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안드로이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그 웨이버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버블 가입자 숫자가 증가했을 때 그 숫자는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일본의 그 엔터 회사인 MUP 홀딩스하고 합작을 했는데 지금 거기도 지금 그 매출이 1,080억 나오는 상장사인데요. 거기에 유료 회원수가 200만 명이거든요. 합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회원까지 유입된다면은 이 디어유는 버블을 보시는 거거든요.
버블에 위로 가입자가 급증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엔터주들이 대부분 올라가고 있고요. 디오가 제일 세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당시가 이제 그 SM이 인수될 것이다라고 올라갔던 거고요. 한풀 꺾인 다음에 지금 다시 올라가는데 SM보다 더 상승 그 폭이 더 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죠. 중국에서 만약에 우리 한류 가수에 대한 어떤 공연이라든가 그런 게 허용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디오입니다. 그런 관점에 디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57,000원까지 전 고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5,500원으로 어제 정도를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엔터 안에서 디오유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57,000원, 손절가는 45,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렸어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앞서 살짝 언급이 나왔는데 바이오 안에서 또 한 종목을 골라볼게요. 그 에코프로에서 빠진 자금이 어디로 갈까? 한쪽은 엔터, 하나는 바이오. 키워드 보시죠. 바이오 바람이 부는 중이다.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주가 상승 그 횟수가 날짜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만 보더라도 에코프로가 주춤하니까 셀트리온 관련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어떤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셀트리온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를 대표하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올라갈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한데 주가는 너무 싸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증권가 나온 얘기를 봤을 때 모두가 에코프로를 바라볼 때 지금 또 바이오를 보자라는 건데 지금 조용히 꿈틀대는 헬스케어 3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3일부터 10일까지 봤더니 최근에 헬스케어 부문 펀드 수익률만 3.35%. 그러니까 전체 46개 테마 중에서 46개에서 헬스케어 펀드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최근에 바이오가 좀 셌다는 이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미약품 주가 이번 달에 28%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기준 13%인데 오늘 더 올라가고 있을 거고 유한양행도 12% 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헬스케어가 그 빈자리를 지금 조용히 채우고 있다는 건데 미국도 헬스케어 받는 조짐이다. 어제도 보시면 다우는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빠집니다. 다우의 헬스케어 관련주가 지금 다우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지금 헬스케어로 푸시 몰리고 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죠. 바이든의 암 정복하기 위한 그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25년 안에 암 사망률을 50% 낮추겠다라는 거. 여기에 모더나도 암 백신 개발하겠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세계 3대 암학회인 미국에서 암 연구학회 열리죠. 그 정도로 지금 이 암 쪽에서는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또 좀 그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을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더 먼저 반응하고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헬스케어주들의 흐름이었거든요. 네. 과연 국내 시장에서 이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언덕의 덕분에 종목은 바로 메지온이에요. 네. 유네다필로 많이 알고 그쵸. 있는 종목이죠. 이 유대나필이 작년에 실패했어요. 주가가 급락에 나왔죠. 네. 다시 임상에 들어가는데 그 결과는 지금 메이존 관계자에 의하면 100%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건 제가 이제 그 인용해서 네. 분석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메이존 같은 게 이제 유대나필이라는 그 폰탄 그 수술을 받은 환자의 어떤 운동 능력 저하를 돕는 그런 좀 치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1차 임상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빡 내려와 있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2차 임상을 FDA 승인 받은 겁니다. 승인 받았기 때문에 30일 안에 별 문제가 없으면 바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30일 되는 날이 다음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차 임상 3상이 들어가는 건데 메이존 관계자에 의하면 실패할 수 없는 임상이다. 실패할 수 없다. 왜냐하면 P값이 0.1 이하면은 품목 허가를 해주겠다는 건데 원래 0.5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건데 0.1만 나와도 해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FDA에서 이 메디온의 효과를 좀 증명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같은 경우 실패 이유가 이 어떤 그 임상 과정에 있어서 슈퍼폰타 환자가 이제 한 3분의 1 있다 보니까는 지금 이 P값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번 FDA하고 합의를 한 게요. 그 슈퍼폰다 환자를 뺀 것으로 임상을 하기로 한 거고 뺐을 때는 0.023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1 밑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매종 관계자는 이거는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어쨌든 임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지난번 임상 같은 경우는 2년이 걸렸지만은 이번에는 많이 바뀌었죠. 이번에 이제 그 임상 사이트별로 환자 숫자라든가 상태에 대한 데이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임상은 1년 안에 끝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2차 임상은 그 슈퍼폰트 환자를 빼고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더 빨리 할 것 같고 더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주가는 쌀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좀 길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지금 주가는 충분한 바닥권에 와 있는 건데요. 길게 작년까지 먼저 보시면은 더 길게 안 될까요? 예. 주봉으로 보시면 작년에 실패해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급락이 나와서 전혀 회복이 안 된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우리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22,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손절가는 16,7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차트를 길게 보여드렸는데도 그게 급락 이후의 차트였어요. 그러니까 네. 급락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바닥권에 그쵸. 있다라는 건 그만큼 주가가 많이 밑에 있다.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를 가지고 점프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보이네요. 목표 주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7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외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 바이오하고 반도체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4시 시작하는 그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항상 이 내용들을 네이버 밴드에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은 이 내용 정리해서 제가 이제 텍스트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